안녕하세요. The Alchemist, 파울로 코엘료 작품 영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The Alchemist, Alchemist, 연금술사라는 제목이죠. 저자는 파울로 코엘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영문으로 번역이 된 거는 Translated by Alan Clark에 의해서 Published 1992, 1992년에 발간이 되었죠. 이 ISBN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서적 번호인 겁니다. 국제 서적, 여기 book number,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국제 서적 번호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영문으로 번역된 것은 1992년이지만 원문은 포르투갈 언어로 최초로 쓰여졌는데 이 포르투기즈로 쓰여진 원래의 책은 1988년이었어요. 그래서 4년 있다가 영문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이 책을 이제 컨텐츠는 파트 1, 파트 2, 에필로그 이렇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트 1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뭐 책에 따라 뭐 서문이 있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서문이 없네요. 쭉 읽는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쭉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여러분들 좀 속된 말로 버벅거린다고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읽는 심적으로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빨리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준을 정하는데 수준은 실력 좋은 중학교 3학년 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교생, 즉 고교생을 표준으로 이렇게 읽어나가겠습니다. 실력 좋은 중3 학생은 오히려 대학생을 능가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책을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아주 좋으신 그런 분들은 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서를 사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아까 저랑 같이 지금 이 책을 읽어나가실 대상이 어떤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분, 영어 실력이 너무 모자라는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너무 뛰어나신 분들은 이 방송을 청취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분들만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 영어 문장은 안 읽겠습니다. 물론 읽기도 하겠지만 이 원문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주력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기 지금 있죠? 이걸 그리기도 활용해서 글을 갖다 이렇게 필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필기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컴퓨터 화면상에 마우스를 이동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설명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하다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급적이 한쪽씩, 한 페이지씩이나 이렇게 끝나는 대목이 딱 있네. 이렇게 별표 쳐진 데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읽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책 페이지는 지금 여기 73쪽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73쪽만 넘기면 책 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책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The boy's name was Santiago. 소년의 이름은 산티아고였다. Dusk was falling as the boy arrived with his herd at an abandoned church. Dusk. 여기 dusk 하면은 황혼 무렵 혹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지기 전. 그때 darkness라고 하는 어둠이 완전히 몰려오기 전에 그때 굉장히 멋있죠? 아침 여명이나 해질녘의 석양, 황혼 무렵, twilight라고도 그러죠. twilight.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럼 해걸음이 지고 있었다, 황혼이 지고 있었다 할 때 dusk was fall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fall, fell, fallen.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해가 지고 있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원래 여기 as야 할 때 지금 이거를 읽으실 때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안 되겠건데 소년이 막 도착했을 때 그의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이때 abandoned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abandon은 원래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abandoned 여기 ed가 붙어서 형용사로 전성된 과거분사인 겁니다. 버려진 이런 뜻이에요. 그 즉 abolished, scrapped, 뭐 disused, discarded, 버려진, 폐기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진 교회에 소년이 양떼를 내리고 도착할 무렵 그때 황혼이 지고 있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우리말로 이해가 됩니다만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항상 앞에서부터 읽으시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연습해 볼게요. 황혼이 지고 있었다. 그 무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무렵 소년이 도착했다. 그의 양떼들과 여기 herd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떼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herd, 떼거리들, flock이라고도 그래요. 자기의 동물의 떼를 데리고, 즉 양떼를 데리고 도착했다. at an abandoned church, 이렇게 버려진, 후패한 또는 그 버림받은, 폐기가 된, 폐허가 된 그런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The roof had fallen in long ago. 지붕은 fallen in, 그러니까 뭐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그 함몰되어 있었다. 지붕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long ago, 오래전에. 그리고 enormous sycamore had grown on the spot where the sacristy, 여기 sacristy had once stood. 여기 enormous, norm에서 벗어나는 조금 수준이 있는 단어인가요? enormous, very large, 뭐 colossal, great, huge, gigantic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매우 커다랗다는 거예요. 매우 커다란 sycamore가 had grown,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그럼 여기 재미난 게, 자, 이건 이제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요, 갑자기 이렇게 had pp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had pp를 썼죠. 이런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여기 위에서 was였어요. 그쵸? 그리고 was, 시제가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arrived, 과거. 다 이렇게 과거로 쓰다 갑자기 대각으로 돌아갔어요. 이거는 위에서 말한 이 문장의 시제보다 이 아래서 말한 이 문장이 더 오래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는 거죠.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붕은 이미 도착하기 전에 이런 뉘앙스가 깔리는 겁니다. 지붕은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함몰이 되어져 있었다. 오래전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시카모어 나무가, 여기 시카모어는 특히 성경책에 잘 나오는 그런 나무예요. 아시아산 이집트 이 근처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혹은 단풍나무, 그 메이플 트리의 일종이기도 해요. 이 목재가 현악기에 쓰인다고 그래요.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어쨌든 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시카모어라고 하는, 시카모어, 그냥 시카모어라고 할게요. 이런 거 굳이 뭐 꼭 무화과 나무라고 몰라도 좋습니다. 이 시카모어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on the spot, 바로 그 지점에서, where the sacristy, sacred하고 뭐 연관이 있죠. 성스러운 물건을 보관하는 성물 안치소, 또는 여기 성물 그 sacristy,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성물실이라고 그래요. 성물을 보관하는, 즉 성물실이 had once stood, 한때 세워져 있었던 곳, 성물실, 성물 안치소가 한때 세워져 있던 그 지점에, 여기도 spot은 선행사고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in whic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는 것은 따라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적응을 하시라고요. 여기서도 had pp가 나와 있었죠? had pp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장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제 말투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소년의 이름은 산티아고였다.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그 무렵 소년은 도착했다. 그의 양떼들과 더불어서 어느 버려진 교회에, 그리고 지붕은 이미 fallen in, 함몰되어 있었다. long ago, 오래전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sycamore 나무가, sycamore는 그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큰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다. 다름 아닌 그 지점에서 한때 성물실이 교회가 번창했을 때 성물 안치소가 한때 세워져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황당하죠? 교회가 버려져서.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작가는 이 첫 번째 문장을 쓰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기 상황, 소년의 이름이 산티아고라는 거, 주인공. 그리고 시간은 dusk, 황혼 무렵. 황혼에 사람이 좀 성숙해집니다. 생각이 깊어져요. 명상하기 좋아요. 그리고 거기 장소에 이 양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교회가 나왔고요. 근데 버려진 교회로 끝나면 되는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붕이 망가져 있었고 오래전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시카모어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물실이 있었던 곳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처음 도입 장면을 그림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런 곳인 겁니다. 여기 교회가 있죠? 철치가. 그리고 한해 성물실 세크리스티가 있었던 곳에 이렇게 시카모 나무가 커다랗게 자랐어요. 지붕을 뚫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란 겁니다. 그리고 소년이 양떼를 몰고 이렇게 도착을 한 거죠. 여기 폐허가 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문장. He decided to spend the night there. 자, 이걸 보시겠습니다.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Spend the night. 시간을 보내기로, 밤 시간을 거기서 보내기로, 밤을 거기서 지새기로, 밤을 거기서 보내기로. 그러니까 밤을 나다라고 하는 거죠. 밤에 이동하기 어려우니까요. 밤을 거기서 보내기로. Decide to do.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외우셨죠? Decide to do. 혹은 decided on spend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걸 spending으로 쓰면요. 전치사 on이 붙습니다. He saw to i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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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relate to some place.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만큼을요. 여기 see to it that 하면은 대리하에 유념하다. 이 see는 보다의 뜻이 아니에요. see가 이렇게 대절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 see to it that 하면은 대리하에 유념하다. 대리하에 신경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대리하의 내용에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유념하였습니다. 즉 all the sheep 양들이 모두 entered 들어오도록 through the ruined gate 그 망가진 문을 통하여 양들이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he saw, he laid 이런 걸 우리가 parallelism이라고 그래요. 병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신경을 썼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laid 몸무를 놓다. laid 이 laid는 lay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형 여기서는 과거형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some planks 어떤 나무떼기 같은 걸 갖다가 across it 이때 it가 중요해. it가 뭘까요? it를 가로질러 어떤 판자떼기 같은 것을 걸쳐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it는 위에 있는 그렇죠. ruined gate 이겁니다. 망가진 문 근리 양떼들이 빠져나갈까봐 그 망가진 문을 가로질러 일부 판자떼기, 널판떼기, 막대기 같은 것, 플랭크스를 갖다가 laid, 놓았다. 이 laid는 문맥상 put 하고 똑같아요. put A across B 혹은 lay A across B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하죠?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다. prevent 나왔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속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속도. 너무 속도에 연연하면은 좀 인간성이 좀 떨어지죠? prevent from. 이렇게.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다. 이런 동사 많이 생각나시죠?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ohibit A from B. 이런 류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flock. 여기 이 양떼가 여기 flock이라고 하는 건 위에는 그 herd 있죠?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자, 엉성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그 양떼가 wander, 이 wonder가 아니라 wander예요. wander.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헤매고 돌아다녀서 멀어지는 거죠. away다 하면 여기 from him, 즉 그 목동 소년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말하죠. 즉 길을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헤매고 돌아다닐까봐 이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로질러 이렇게 판때기를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During the night, 밤 사이에. 그 밤을 지새는 동안에 양떼가 헤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판때기를 걸쳐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이해가 가셨는지 이만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는 결심을 하였다. 밤을 거기서 보내기로. 그리고 그는 특히 유념하였다. 모든 양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도록, 그것도 망가진 문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그는 일부 판잣대기 같은 것을 갖다가 그곳에 가로질러 놓았다. 그 망가진 문에 걸쳐 놓았다. 그것은 바로 양떼들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바로 밤 시간 동안에. There were no wolves in the region. 그 지역에는 늑대 따위는 전혀 없었다. 여기 religion이 아니라 region이에요. region.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religion은 종교잖아요. region은 land, area, district 이런 말이에요. 그 지역. 그 지역에는 늑대 따위는 없었다. 전혀. no는 일종의 강한 의미가 있죠. 전혀 없었다. 그러나 once an animal had strayed during the night. 그런데 한때, 이 과거에 어느 한때, 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닌 게 뒤에 and 때문에 그래요. and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과 뒤에 문장이 and로 병렬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 어느 한때 그 짐승 한 마리가 strayed,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밤 동안에. 그래서 소년은 had to spend entire next day. 그 다음 하루 왼종일 갖다가 소비해야만 했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짐승을 찾느라고. 그럼 여기서도요, 신경 쓰셔야 될 게 여러분, spend 다음에 시간이라고 이렇게 ing가 나오죠. spend time doing. 원래 옛날에 그래서는 spend time in doing이었어요. 근데 현대영어에서는 in을 이렇게 안 쓰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 아시죠? 일단 이 searching이 동명사 gerund냐, 분사 participle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관용적으로 ing형이 쓰인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pend time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have problem ing, 뭐 have a hard time ing, have a good time ing, be busy ing 이런 것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He swept the floor with a jacket and lay down, using the book he had just finished reading as a pillow.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럼 이것도 앞에서 쭉 그는 swept. sweep 하면은 뭐를 청소하는 걸 말해요. clean 혹은 먼지가 dust인데 먼지를 털기 때문에 dust는 먼지 털대의 뜻이 있어요. 먼지라는 뜻 단어인 dust가 먼지 털대의 뜻이 있어요. dust 혹은 어떤 scavenge 이런 뜻도 동의어가 되겠죠. 그는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with his jacket, 자기의 재킷으로. 재킷은 외투 말하죠. 자기 외투로. 외투는 용도가 이렇게 다양한가 봅니다. 그 악천후를 피하기도 하지만 청소용으로도 쓰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는 그 주인공 산티아고의 성격이 좀 나타나죠. 털털하고 아주 소박한 그런 소년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외투로 그 바닥 먼지를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lay down, 그리고 누웠어요. 이때 lay는 lie의 과거형인데 lie, 눕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lay가 동사 원형일 때는 laid 해가지고 누구를 눕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using the book he had just finished reading, 자기가 이제 막 읽기를 끝마친 그 책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책을 이제 막 그가 읽기를 끝마쳤는데 그 책을 as a pillow, 베개로 활용하면서, 원래
use A as B 이런 꼴인 거예요. 이제 막 읽기를 끝마친 책을 베개로 써먹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 use를 갖다가 participial construction,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풀었으면 he swept 했다, he swept, 그는 바닥을 쓸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써먹었다 이런 거니까 and he used 이렇게 썼을 거예요. 같은 주어 he니까 여기는 and used라고 썼겠죠. 근데 using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문장 경제적이고 더 자연스럽겠죠. He told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뭐라고? He would have to start reading thicker books. 그는 앞으로는 start reading thicker books. 좀 더 두꺼운 책들, 이거 두꺼운 책들을 갖다 읽기 시작해야만 하겠다. 읽기 시작해야지. 두꺼운 책들을 읽어야만 하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다짐했다, 생각했다. 다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굳혔다. 혹은 속으로 다짐했다. 다 좋습니다. They lasted longer. 이때 여기 콜론이 나왔는데 이걸 콜론이라고 그래요. 콜론. 여기 아래 쉼표가 찍힌 건 세미콜론이라고 하고요. 이 콜론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즉 이런 뜻도 됩니다. That is to say 아니면은 for 있죠. for 등위 접속사에. 왜냐하면 they 그 두꺼운 책들은 여기서는 thicker books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lasted longer 좀 더 오래 갔기 때문에 last는 여기서 continue의 뜻입니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made more comfortable pillows 보다 편안한 베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여기 읽는데 더 오래 걸리고 보다 편안한 베개가 되기 때문에 그 두꺼운 책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양치기의 일부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It was still dark when he awoke. 아직은 어둑어둑했다. 그가 깨어날 때. 이때 it는 비인칭 주어라고 그래요. impersonal it라고 하는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것은 날씨, 거리, 무게, 명암 이런 걸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요. 우리말로 해석 안 해요. 그것은이 아니라 이렇게 still 아직 어두웠다. 정확히 말하면 날씨가 내지 밝기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직 어두웠다. 그때 그는 일어났다. 부지런하네요. Looking up 하늘을 올려다보니 he could see the stars 그는 별들을 볼 수가 있었다. Through the half destroyed roof 반쯤은 망가져 있는 지붕을 통하여 through는 뻥 뚫린 걸 말하죠.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through도 여기 thorough가 있어요. thorough 그것은 완벽한 이런 뜻인데 철저한 그 단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do라는 단어하고도 혼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르죠? though, although는 비록 뭐뭐이더라도 이런 뜻인데 이거는 through인 거죠. through 이 GH는 묵음입니다. I wanted to sleep a little longer. 나는 좀 더 오랫동안 잠들기를 원했다. 라고 이렇게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좀 더 오래 자고 싶은데. 근데 he had the same dream that night as a week ago.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는 이미 똑같은 꿈을 꾸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일주일 전과. 여기 the same과 이 as가 호응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had pp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더 자고 싶으면 자도 되잖아요. 어둑어둑한데. 근데 그 못 자는 이유를 갖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니까 여기도 had pp가 쓰이는 겁니다. 이런 시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once again 다시 한번 그는 awakened before it ended. 그는 깨어났던 것이었습니다. before it ended. it가 뭘까요? 여기서 it을 찾아보세요. 앞에 단수 대명사로 받을 만한 게 있나요?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그 지난번에 꾸었던 똑같은 그 꿈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had awakened. 그는 깨어나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nightmare, 악몽일까요? 아니면 길몽일까요? 아니면 뭐 예시몽? 어떤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주간 여기서 지금 꿈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은 꿈을 두 번 꿨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악수를 하고 갈게요. 어떤 똑같은 꿈을 두 번 꿨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He arose and taking up his crook began to awaken the sheep that still slept. 이만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arise, arose, arisen 이 단어 아시죠? 그는 arise, arose, arisen 그는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리고 taking up his crook 그의 크루크를 집어들더니 여기 크룩이 나왔어요. 크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꺼부정하게 구부러진 걸 말하는데 맞는 갈고리인 거죠. 특히 목동이 쥐고 다니는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가 있어요. 이걸 크룩이라고 합니다. 그 구부러진 지팡이라고 할게요. 목동은 자기의 구부러진 지팡이, 그냥 지팡이라고 할게요. 목동용 지팡이를 집어들더니 began to awaken the sheep. 양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자, awaken은 누구누구를 깨우다는 겁니다. awake, awoke, awaken. 이거 뒤에 되셨죠? 양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They still slept. 아직도 잠들어 있었던. 이때 slept. 이때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신 거죠. 그래서 형용사 이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sheep을 꾸며주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자,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목동용 지팡이를 집어들더니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서 began to awaken the sheep that still slept. 아직 잠들어 있는 양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He had noticed. 근데 그는 이미 낌새를 알아차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하에 as soon as he awoke 그가 깨어나자마자 여기 대절 속에 as soon as he awoke 라는 삽입절이 또 있죠. 깨어나자마자 대부분의 그의 동물들 즉 양들은 also began to stir 이미 몸동작 stir 이렇게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걸 말하죠. stir 이렇게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일어날 때 별로 소리도 안 났는데 양들이 막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t was as if some mysterious energy bound his life to that of the sheep with whom he had spent the past years, leading them through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food and water. 굉장히 길어요. 그 상황. 어떻게 내가 일어나자마자 깨우지도 않았는데 양들이 먼저 일어나는 기색을 보이는 것. 이것은 as if 마치 some mysterious energy 어떤 mysterious 신비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에너지가 bind 묶다. 그의 삶을 목동의 삶을 that of the sheep 양들의 삶과 앞에 나온 the life를 대신받는 대명사가 대시입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수식이 있을 때 양들의 삶과 이렇게 마치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as if 가정법이에요. 이렇게 과거형이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런데 with whom 그 양들과 더불어 he had spent the past 2 years 지난 과거에 2년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2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양들하고 자기랑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이냐 원격 감흥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서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느낌 공동체. 이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leading them through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food and water. 그럼 이 목동이 과거 2년 세월을 갖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냐면요. them 그 짐승들 양떼들을 갖다가 이끌고 다니면서 leading 양떼들을 이렇게 통솔하여 이끌고 다니면서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을 통해서 in search of food and water 바로 음식과 물을 찾아서 여기 중요한 단어 음식과 물 생존의 요소인 거죠. 이걸 찾아서 이렇게 목동생활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they are so used to me. 근데 그 양들이
너무 나한테 익숙해져서 여기서 so하고 이 that 구조 보이나요? 여기도 또 한번 칠하고 갈게요. 양들은 너무나 나한테 익숙해져서 그 결과 그들은 my schedule, 나의 스케줄을 알고 있다. 라고 그는 muttered. mutter는 속으로 뭐 쭝얼쭝얼 거리는 걸 말해요. mutter. 중얼중얼 거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thinking about that for a moment.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시 동안 그는 깨달았다. 데디아의 내용을. 즉, it could be the other way around.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다. the other way around. 삥 둘러서 원탁에 앉아있으면 삥 둘러서 나랑 맞은편에 있는 정반대 입장을 the other way around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그 it가 나왔죠. it. 이제 상황이 정반대가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걸 그는 깨달았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즉, 이 세미콜론 여기서 즉이라고 볼게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이루어지시 다름 아닌 그 양측이었다. 이건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it was 다음에 that 대신에 who를 쓴 겁니다. 앞에 del 썼으니까 혼동될까봐 who를 쓴 겁니다. 다름 아닌 그 목동, 이걸 강조한 거예요. 다름 아닌 목동이야말로 had become, 양측이야말로 had become accustomed to their schedule. 그들의 스케줄에, 그 양들의 스케줄 일정에 너무나 잘 적응이 되어, 그러니까 양측이야말로 양들의 스케줄에 잘 적응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겁니다. 즉, 지금 양치기가 양들이 자기 스타일에 적응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잘 따지고 보면은 내가 양들의 생활 양식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요. 양치기가 은근히 생각이 깊죠. 사유 능력이 있습니다. 명상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역지사지를 하죠. 그리고 양들과 교감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여기서 그 점을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목동용 지팡이를 집어들더니 양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아직 잠들어 있었던 그는 그리고 눈치를 챘다. 이미 자기가 일어나자마자 대부분의 그의 양들이 이미 막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그의 삶을 양들의 삶과 묶어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양들과 더불어 그는 이미 지난 2년 생활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갖다 이끌면서 시골 지역으로, 그것도 물과 음식을 찾아서. 근데 그들은 너무나 목동인 나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어쩌면 그 양들이 나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걸지도 몰라 라고, 나의 스케줄을 알고 있어 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점을 갖다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생각을 해보더니 생각을 했어요. 사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는 깨달았다. 어쩌면 자기가 추리한 그 내용, 추리 내용, 이때 이트, 바로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 추리 내용은 어쩌면 정반대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때 could는 강한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무임에 틀림없다. 거의 그런 뜻일 수 있죠. 가능성, 추측 가능성. must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정반대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다름 아닌 양측이야말로 어쩌면 그들의 양들의 스케줄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there were certain of them who took a bit longer to awaken. 그러나 거기 certain of them, 그들 중 몇몇, 여기 certain of 하면요, certain of, 여기서 certain은 어떤의 뜻이 아니에요. certain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형용사,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대명사란 품사도 있을 거예요. 대명사.
그때는 some of의 뜻이 되는 겁니다. certain of가 some of, a few of 이런 뜻이 돼요. 몇몇 사람이나 물건을 얘기할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마리 그들 중 그 양들 중 몇 마리 녀석들은 took a bit longer to awaken. took a bit longer to awaken. 그런데 거기에는 몇 마리 양들이 있었다. took a bit longer to awaken. a bit 다소 오래 걸리는, 여기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to awaken 깨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나는 녀석들이 일부 몇 마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ho를 쓴 거는 약간의 의윤화시킨 거죠. 양들의 격을 좀 높여준 겁니다. The boy prodded them. 그래서 소녀는 그 안 일어나는 녀석들을 갖다가 prodd는 원래 이렇게 몸을 쿡쿡 찌르고 쑤시는 걸 말해요.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 incite, irritate, 귀찮게 해서 괴롭혀서 깨우는 걸 말해요. prod. 그래서 소녀는 그 양치기는 그 안 일어나는 양들 갖다가 쿡쿡 찔러서 깨웠다. one by one, 한 마리 한 마리씩. with his crook, 그의 목동용 지팡이로. 그리고 calling each by name, 각자 한 마리 한 마리를 갖다 이름을 부르면서, 자, 이름을 다 지워줬어요. 굉장히 친하죠. He had always believed. 그는 항상 믿어왔었다. The sheep were able to understand what he said. 여기 그 양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말한 내용을, 그러니까 양들이랑 자기가 의사가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sheep 이거는 단수하고 복수가 똑같아요. 단복 동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 deer, sheep, 뭐 그런 단어들 많이 있죠. 단수 fish 이런 것들. So there are times when he read them parts of his books that had made an impression on him. blah blah blah. 그 여기 다음과 같은 때가 있었다. 그런 때들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자주 그런 때가 있었다. when이야 할 때.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요. when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또 when이야 할 때가 있었다. 이것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 겁니다. 5월을 통해서. 이게 이 times는 일종의 선행사인 거죠. 관계부사인 거예요. 즉 he read them. 그가 그들에게, 그 양들에게 parts of his books, 그 책들, 자기가 읽은 책들의 일부 내용을 읽어줄 때가 있었다. That had made an impression on him. 그 목동에게 an impression, 깊은 인상, 어떤 인상을 끼쳤던 그러한 책들의 일부 내용을 갖다 그들에게 읽어주던 때가 여러 번 있었고, 또 he would tell them of the loneliness or the happiness of a shepherd in the fields. 그가 그들에게 여기 tell A에게 B를 말하다. of 이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다. 외로움 또는 행복감, 양치기가 겪는 양치기의 고독함 또는 행복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들판에서 생활하는 양치기의 고독감과 행복감. 자, 이것도 지금 여기 멋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Loneliness, happiness of a shepherd in the fields. 양치기가 이런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고독하니까 생각이 깊어지겠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또 해피니스를 느낀대요. 결국 양치기는 욕심이 별로 많지 않은 소박한 소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료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에 행복을 느끼니 말이죠. Sometimes, 때로는 he would comment to them on the things he had seen in the villages they passed. 그는 논평하다. comment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하는 걸 말합니다. 즉 criticize, 비판적으로, 아니면 review, 평론하는 거, 비평하는 거, 의견을 말하는 걸 말하죠. 그는 그 양들에게 평론을 하곤 했습니다. 논평을 하곤 했습니다. On the things he had seen. 그가 막 그 좀 전에 봐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물들에 대해서. In the village they passed. 그들이 통과한 마을에서 그가 본 적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만물들에 대해서 바로 그들에게 comment, 논평을 하곤 했다. 이때 would는 과거의 습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단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랑 친밀성을 키우려고 천천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문법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라건대 잘 이해가 되셨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템포 좀 들어가면 소설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그 나블이고요. 그 픽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문은 포르투기즈로 쓰여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소년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쭉 풀어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그걸 anonymous라고 합니다. 그 내레이터가 즉 anonymous 익명의 omniscient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 observe 즉 anonymous omniscient observe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년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요. third person omniscient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금씩 더 빨리 그리고 이해가 잘 되실수록 문법 설명은 가급적 줄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